나도 좀 연애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너나 나나 똑같은 게 뭔 줄 알아? 되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연애를 하겠어? 왜 계속 여기 반지하에 있지? 나 가수인데 연예인인데. 그때 내가 느낌이 데프콘은 나는 솔로 등 연애 프로그램 MC를 많이 맡아오면서 남녀 사이에 대해 가장 많이 관찰하면서 데이터를 쌓은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이런 그가 이성 앞에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1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녀 사이의 최악의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교죠, 비교. 너는 왜? 오빠는 왜? 남친한테, 내 친구는 여친한테.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게 서로 시작이 돼버리면 그냥 끝이 안 좋아요. 대학으로 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좋아서 만나는 거면 그냥 있는 그대로. 비교가 아니라 대화가, 조율, 이런 게 돼야 되죠. 물론 이렇게 남녀 관계에 대해 잘 아는 데프콘도 49살이라는 나이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연애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결혼을 원하고 있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가정을 또 소중한 아이를, 로망이죠. 옛날에는 내가 혼자서 예전에 더현대 갔어. 밥도 먹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냥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성 코너 지날 때마다 하나 사주고 싶다. 나도 사주고 싶다 이거야. 비비안 웨스트우드. 반크리프는 못 사줘. 미안해. 심지어 그는 요즘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자기 관리에도 신경 쓰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데프콘을 매력있게 본다고 하죠. 지금 방송으로는 완전 전성기 아니에요? 제 외모는 어때요? 요즘 좀 호감이 가는 외모일까요? 아니면 뭐 이상형이라고 한 분 있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 오셨을 때 저희 직원들이 막 실물 진짜 훨씬 멋있더라고. 잘생겼던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데프콘이라는 이미지와 지금 실제로 만약에 보면 많이 훈훈한데? 라고. 관리는 좀 해야 된다. 그쵸. 하지만 이런 그는 왜 여자를 아직 못 만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이유들은 데프콘뿐 아니라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유였죠. 첫 번째는 바로 이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시간과 여유를 내야만 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좀 연애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너나 나나 똑같은 게 뭔 줄 알아? 되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바쁠 때는 연애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소개팅 시켜준다. 아이 귀찮아. 됐어. 아이 괜찮아. 이제.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났다. 그럼 이제 근질근질한 거야. 연애를 할 생각이 있나 모르지만 항상 원하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 참 이기적인 새끼야. 안 바쁠 때는 연애하고 싶고 근데 막상 바쁘면은 연애 생각 싹 달아나고.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연애를 하겠어. 연애는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여유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처음 알아가고 만나는 과정은 신경 쓸 게 많아 더욱 그러하고요.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만나려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요즘은 어쩌다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아도 상대에게 그닥 정성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커플 비율은 더욱 곤두박질을 치고 있죠. 물론 이 비율에 영향을 주는데 두 번째 이유도 한몫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점점 높아지는 이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SNS, 미디어에 외모, 몸, 키, 학력, 재력, 성격, 집안, 재치 모든 게 완벽한 팔각형 사람들이 자주 노출되는 게 기본값이 된 요즘, 이런 영향으로 이성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데프콘이 이걸 다 따진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는 이 중 딱 하나, 재력은 보는 편이라고 하죠. 우리 저 데프콘 원래 이상형이 마포에 27평 아파트 가진 여자라고. 뭐야, 데프콘 왜 이렇게 속물이야? 저는 상대의 조건을 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데프콘은 본인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의 조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결혼하는 거 신중하게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 같은 능력 좋은 연예인끼리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인을 만나고 싶어 했죠. 연예인이 연예인을 만나면 너무 많이 알아. 게다가 데프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왜 이렇게 돈을 중시하는지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평범 얘기를 왜 못해? 정절에 논 가족이 모여 빈얘기. 데프콘은 1977년 1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작은 황해도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출신이 황해도라서 그렇다고 하죠. 그는 어린 시절 힙합과는 거리가 먼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난했던 집안에서 자란 그는 더욱 학교 친구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쉽게 적응하지 못했죠.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집에서 좀 아무래도 아버지가 운동화를 잘 많이 안 사주셨어요. 다른 애들은 다 메이커에 눈을 떠가지고 저는 계속 멜로디 운동화만 신고 있는 거예요. 걸으면 멜로디 소리 나고. 그래서 그는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알바를 뛰었다고 합니다. 데프콘 씨는 고생하다 왕년에 기름이 묻지 않은 장갑도 팔아봤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병아리를 대신 키워주는 병아리 보모 알바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거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병아리 대신 키워주고 돈도 많이 받고. 병아리 같은 거 보통 키우면 닭으로는 못 가요. 10마리를 했는데 8마리가 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린 성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책임을 짊어졌던 그는 너무 힘들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신앙심이 매우 깊어졌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까지 기독교 학과로 갔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했던 그에게 늦은 사춘기가 찾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연히 접한 힙합에 빠져버리고는 교수님한테도 깝죽거릴 정도로 성격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기독교 학과에가 막 그때는 빠져가지고 교수님들 만나서 싹 파이터 파워맨 우와 창문 열어놓고 막 그런 거 유명했어요. 교수님들이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는 그렇게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시작하며 힙합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고 1998년 캐피탈 G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성격이 180도 바뀌어버린 그는 래퍼 활동을 하면서도 괴짜 같은 기질을 보였고 이를 본 많은 래퍼들이 데프콘을 무서워했다고 하죠. 유독 나한테는 되게 좀 공손했어. 공손 안 하기가 좀 힘들어서 무대에 강목 들고 올라가시는데 저희가 쇠파이프 들고 다니고 저 형은 진짜 무섭다. 물론 이렇게 힙합을 하며 인지도를 조금씩 쌓아온 그였지만 최정상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던 구조였던 힙합 씬에서 그는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아갔죠. 왜 계속 여기 반지하에 나 가수인데 연예인인데 그때 내가 느낌이 약간 돈 없는 DJ 칼리드 느낌이었어. 대안으로 바위치듯이 그렇게 활동을 했었지. 배 풀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렸을 때 배 밥 굶으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수입실 샀듯이. 데프콘은 원래 신앙심이 깊고 심성이 선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오히려 겉으로 강한 척을 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운 건지 이런 그의 방어 기제가 오히려 그에게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바로 도라이 같은 이런 그를 눈여겨본 방송계에서 그를 섭외하기 시작했고 무한도전까지 진출하면서 전 국민에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게 되었죠. 서로 잘 풀려서 다행이야, 그지? 그렇잖아. 야, 개코야, 처자야. 형, 밥 좀 사줄래? 개코야, 처자야. 잘 지내니? 잘 보고 있다. 너네들 성공해서 정말 뿌듯하다. 형이 배가 고픈데, 야, 밥 좀, 저기 좀 한 끼 사줄 수 있냐? 너무 짠데 이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 가난했을 때의 마인드와 습관을 다 내려놓지 못했죠. 약간 고민했다 비고민. 야, 물 떨어뜨려. 야 그건 아니야. 바닥은 아니야. 참고로 저는 1일1식인데 1일1식 할 때 좀 많이 먹습니다. 형 내일 동로 가기로 했어요? 좀 난 반대인데. 왜냐면 이 친구 거기 맛들여가지고 나중에 싹쓸이. 이런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던 사람과 가난했다가 부유해진 사람의 소비 습관이나 생활 습관, 마인드 같은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데프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의 자신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을 주는 선물이 되어준다고 말이죠. 형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진짜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온 거고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그렇게 활동을 했었지.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게 다 추억이야. 그냥 그 시절, 그 힘들 때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옛날에 나를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던 그런 경험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또한 이런 그는 말합니다. 절대 힘든 상황에서 의지를 잃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말이죠. 제가 키우는 병아리는 정말 강했어요. 의지가 있어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닭이 되는 거예요. 그는 무한도전 때보다 지금 더욱더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 메인 MC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유튜브, TV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MC로 등장하고 있죠. 그는 스스로 이기적이어서 연애를 못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면서 수많은 일을 해내느라 어쩔 수 없이 이성을 못 만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데프콘의 연애관뿐 아니라 인생사, 그리고 인생사를 통한 배울만한 마인드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